로그 함수의 탄생 배경이 조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 자체가 단독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지수함수와의 연관성 때문에 지수함수랑 같이 해석이 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시도는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야기의 시작은 수학 하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은 제가 로그 함수라고 제목을 달게요. 첫 번째로 그 수학 하다면서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역함수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고요. 오케이? 그 역함수라는 단어를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지난 시간에 역함수를 처리하는 거는 이제 필요충분 조건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프적인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런 거죠. 그리고 잠깐 복습을 하자면 어떤 함수식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 함수식을 가지고 역함수의 함수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기억이 날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와의 연관성은 무리 함수가 연관이 있죠. 맞죠? 2차랑 무리랑 뭐니까? 2차 함수랑 무리 함수랑 무슨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네? 자, 역함수를 만드는 과정 자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x랑 y랑 자리를 바꿔. 이게 시작이죠.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바꿨으면 그 바꾼 식 자체가 이미 역함수이긴 한데 우리가 함수의 반점을 보겠다는 거는 y는 꼴로 고쳐서 솔로 그렇죠? 저 두 스텝에 의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이 구해집니다. 맞죠? 그럼 첫 번째 2차 함수예요. x랑 y랑 자리를 바꿔. 되지? 네? 그 다음에 이거를 y는 꼴로 고쳐주면은 완성이야. 됐지? 근데 y는 꼴로 고쳐줄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주의점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푼다라고 하면 y라고 하는 것은 풀마 루트 x죠. 맞아? 이런 생각 해보셨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좀 더 엄밀하게 가자. 알겠지? 대충 배우지 말고. 저게 이제 y는 꼴로 고쳐질 때 풀마 루트 x인 건데 이제 문제가 왜 생긴 거지 방금? 방금 이 문제가 왜 생긴 거죠?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역함수를 갖는 필요충분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1대1 대응까지야. 1대1 대응 함수야. 자, 그럼 1대1 대응 함수는 뭐냐? 두 가지죠. 첫 번째, 어떤 함수를 만족하고 1대1 함수를 일단 만족하고, 두 번째는 뭐랑 같다? 정의역하고 치역이 어떻게 같아요? 그렇죠. 치역하고 공역이 같으면 된다. 이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분명 무리함수라고 배웠는데 2차 함수는 1번, 2번 중에 뭐에 위배가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1번에 위배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2차 함수는 뭐에 대해서? 축에 대해서 대칭을 갖기 때문에 오케이? 가로선 판별법에 의해서 무슨 함수가 깨져요? 1대1 함수가 깨지는 거예요. 저 영상 돌아가니? 지금? 시간 초 1대1 함수가 깨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거를 1대1 함수로 만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뭘 적당히 제한을 해?
뭐예요? 이게 정의역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를 적당히 제한을 해서 함수의 시작 포인트를 축을 기준으로 x 값이 축보다 크면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걸 정의역으로 세팅을 하면 오케이?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넣을게요. 뭐 크게 관계는 없어. 여기서부터 이 부분만 함수가 살아남는 거 맞을까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되시는 거고 뭐가 존재합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시는 거고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라서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약간 이런 형태가 그려진다 라는 거지. 네? 이게 무리함수야. 됐어요? 이거를 수학과에서 배웠던 거예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정의역을 제한을 하니까 뭐에 대해서? 축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축이 x는 얼마니까? 0이니까 이 2차 함수에서 정의역을 x가 0 이상으로 제한을 하면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역함수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로 튀어나오지 않고 플러스로 튀어나오는 이유는 뭐야? x 루트 안쪽의 값이 양수니까 0 이상이니까 맞지?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납득되세요? 지금 이거? 이게 수학과에서 배웠던 역함수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이 논리를 똑같이 갖고 오실 거야. 알겠지? 똑같이 갖고 오실 건데 주인공은 지수함수야. 알겠지? 제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함수의 기본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요? 무슨 선이 존재하고 점근선이 존재하고 근데 그 점근선이 하필이면 뭐야? x축인 거지. 그리고 어떤 꼴?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되죠? 그리고 y축은 분명히 어디로 걸려요? 이렇게 걸릴 거고요. 여기가 점점이죠. 얼마지? 1 이렇게 될 거예요. 되지? 함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죠?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자, 첫 번째 스텝 x랑 y랑 자리를 바꿔요. 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죠? 역함수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야. 됐어? x랑 y랑 자리를 바꿔. 동의?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y는 꼴로 고쳐. 그러면 이걸 y는 꼴로 고칠 때 해야 되는 연산이 뭘까요? 내가 y가 궁금해. 그렇지, 필요 충분 조건 또는 양변 로그, 양변 로그변 이 자리 취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로그 2의 x 값이 얼마예요? 엄청난 정체가 나왔습니다. 로그 함수가 엄청난 정체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지. 누구랑 역함수 관계야? 그렇죠. 지수함수랑 역함수 관계가 로그 함수입니다. 그죠?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입니다. 라고 한마디를 뱉었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진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걸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됐었지? 오케이? 일단 메커니즘 이해했어? 로그 함수의 정체는 뭐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오늘 주제는 이거야. 지수함수의 역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야. 주제는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그렇지. y는 x라고 하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이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래프의 대칭 이동 또는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선의 이동이기 이전에 선은 뭐로 만들어지니까? 점으로 만들어지니까 점이 옮겨졌다고 생각하면 좋을까? 네, 그러면 보세요. 이 정점은 어떻게 옮겨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y는 x 대칭은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x좌표랑 y좌표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대칭. 여기 0,1이니까 여기는 그렇지 1, 1콤마 너왜 1,0이 되는 거 맞죠? 자, 지금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정확하게 얘랑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 역함수도 잘 그리시는군요. 욕함수요? 역함수요. 발음 잘해? 괜찮으시죠? 이게 로그 함수 그래프예요. 그럼 자 다시 점근선도 같이 옮겨지는 거다? 그러면 점근선이
얘에 대해서 대칭됐다는 건 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정근선이 뭐로 바뀔까요? 정근선이 얘로 바뀌어요. 오케이? x는 0으로 정근선이 바뀝니다. 무슨 축이죠? y축. 오케이. 로그 함수는 y축이 기본 함수가 y축이 정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로그 함수가 안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될까? 정체가 역함수 관계니까요. 별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괜찮죠? 네? 자, 주의사항이 딱 하나 있어. 지수함수는 주의사항 같은 건 없어요. 너무 쉽고 그냥 계산하면 돼. 근데 로그 함수는 주의사항이 딱 하나 있어. 알겠지? 딱 하나 있는데 그걸 조심하셔야 돼. 일단 아까랑 좀 이렇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그 로그의 a의 x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에서는 제가 어차피 우리가 x값 즉 정의역 값은 실수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실수로 제한할게요. 그러면 얘가 n의 로그 a의 x로 연산이 되는 것은 그냥 조건을 잘 만족하면 되는 거였지. 맞아? x가 0보다 크고 맞아? 밑조건이 a도 0보다 크면서 a가 1이 되지 않는 조건이 충분히 만족이 된다면 얘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n이 실수겠죠. 이거는 성립하는 내용이에요. 연산에서. 오케이? 연산에서. 근데 일단 그 로그함수 기본 형태는 이해하셨죠? 봐봐. 밑이 2짜리를 그 역함수를 취하니까 밑이 몇 짜리 로그함수로 가요? 2로 가는 거죠.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여기가 3이면 여기가 밑이 로그 3일 거예요. 맞죠? 밑이 변하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은 이해했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제 이 연산을 할 때 막 잘 썼던 이 공식들이 함수로 해석될 때는 약간 주의사항이 필요해. 알겠지? 그걸 설명드릴게. 자,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하나 더 필요하다. 자, 수학과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자,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기억나시나요?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뭐였죠? 일단 뭐랑 같아야 된다. 첫 번째. 이건 디폴트야.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애초에 다른 걸 비교하는 건 소용없다. 뭐랑 같아야 된다. 두 함수의 뭐와 같다. 정의역과 뭐가 같다. 정의역 같고 같이 묶어서 쓸게요. 그냥 정의역 같고 치역도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정의역하고 치역이 동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정의역의 값에 대해서 치역의 값이 똑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두 함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는 1을 집어넣는데 2가 나오고 하나는 1을 집어넣는데 3이 나오면 같은 함수가 아닌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같은 정의역에 대해서 같은 x값이라고 할게. 같은 x값에 대해서 무조건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 같다. 이 조건이 필요한 거야. 되지? 네? 그럼 느낌 잠깐 살려볼게. 진짜 제대로 올바르게 지금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볼게. 자, 첫 번째.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fx라고 두겠습니다. 두 번째, 자, gx를 제가 x제곱이라고 놔볼게요. 자, 질문 하나 던질게. 얘랑 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땡. 땡. 정답은? 몰라요. 왜 모르죠? 정의역이 없잖아요. 몰라요. 정의역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어요. 라는 뜻이야. 그럼 자, 다시 문제. 수학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얘랑 얘는 대수적으로는 다른 식이야. 근데 식이 다르다고. 함수가 달라? 그건 아니잖아.를 수학에서 배운 거예요. 됐음? 그럼 뭐를 적당히 제한하는? 그렇지.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하면 얘랑 얘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동의하지? 그러면 얘랑 얘를 같은 함수로 만들어주는 정의역은 어떻게 찾아? 같은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의 근을 찾는 행동입니다.
동의하니? 그러면 방정식의 근을 찾는 행동이라는 것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뭘 찾는다? 교점을 찾는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자, 얘 그릴 줄 알아? 몰라? 알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놈이야. 그지? 두 번째, 얘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야. 그지? 그럼 여기 교점이 누가 봐도 얼마야? 여기 첫 번째, 여기 내리면 얼마예요? 1,1. 여기는 마이너스 1,1. 자, 이 현상을 잘 봐. 그리고 교점 하나 더 있다. 0. 교점이 3개지. 오케이? 이 세 점은요, 즉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같은 거 맞죠? 0일 때 함수값 같은 거 맞죠? 1일 때 함수값 같은 거 맞죠? 따라서 얘랑 얘가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마이너스 1, 0, 1 이것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으로 정의역을 선택하면 설정하면 같은 함수가 된다. 조건 있죠? 단 정의역은 무슨 집합이 되면 안 돼? 부분집합 중에서 뭐가 되면 안 돼? 그렇지. 공집합 제외. 그러면 문제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지. 그럼 원소가 몇 개니까? 3개니까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개인데 뭐가 빠져? 그렇지. 공집합이 하나 빠져서 정답이 7개인 거야. 수화 문제입니다. 맞죠?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지? 자, 그 다음 거 간다. 주인공은 얘야. 됐어요? 자, 뭘 비교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로그 함수에서의 주의점이야. 알겠지?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진짜 빌드업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질문. 자, fx라고 쓰지 말고 y는 꼴이라고 쓸게. 자, y는 자, 로그 2의 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두 번째, y는 자, 2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같은 함수일까요? 일단 현상은 그래요. 연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를 이렇게 대수식으로 고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오케이? 물론 함수가 정의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만족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식에서 예에서 1로 넘어오는 거는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연산에서는요. 동의하니? 그런데 같은 함수인 건 아니야. 알겠지? 얘랑 얘는 같은 함수는 아니야. 왜지? 뭐에서 깨져? 1번이야, 2번이야? 1번에서 바로 깨진다. 알겠지? 1번에서 바로 깨진다. 오케이? 왜 그런지를 좀 이해시켜 드릴게. 일단 첫 번째로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세팅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이 식에서. 수업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은연중에 이야기를 탁 던지고 넘어갔던 걸 기억하시겠지.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무슨 값이야? x값이지, x값. 그러니까 그 x값이 무슨 수? 양수.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체크하는 것은 무슨 조건을 체크하는 것과 같다? 진수 조건. 자, 로그에서 진수 조건을 체크하는 것은 자, 정확하게 함수에서 무슨 역할과 같냐면 정의역의 역할과 같습니다. 정의역 조건과 같습니다. 즉 진수 조건이 자, 저기 안쪽에 들어가는 녀석이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게 정의역이 돼. 됐어요? 됐어요? 자, 이해했어? 그럼 자, 첫 번째 이 녀석은 정의역을 어디로 봐야 돼요? 진수가 뭐야? x제곱이지. 저 녀석은 일단은 정의역을 자, 정의역을 이걸로 봐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x는 일단 우리가 실수 전체로 보잖아. 그치? 근데 실수 전체 중에서 뭐만 빠져? 0만 빠진 거지. 따라서 x가 뭐가 아닌 0이 아닌 실수 전체. 이게 정의역입니다. 동의하지? 뭐만 빠진다고? 0만 빠져. 근데 오른쪽 함수는 진수가 얘죠? 이거지?
그러면 오른쪽 함수는 정의역이 얼마라고 봐야 되는 거야? 0보다 큰 부분만 정의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왼쪽 함수랑 오른쪽 함수는 정의역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돼? 그러니까 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됐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됐어?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진수 조건을 체크해서 뭘 체크해? 정의역을 체크해.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됐지? 섣부르게 같은 함수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연산에선 성립할지라도 함수적으로 해석될 때는 논리적인 관계에 모순이 있어요. 됐음? 정리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야, 충분히 이해되냐 지금 하고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자, 아예 그냥 마무리를 지워버릴게. 그러면 선생님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제 이거요. 첫 번째, 오른쪽은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로그 2의 x의 함수에 몇 배 하면 돼? 그냥 2배가 된 거야. 그럼 봐봐라. 로그 2의 x는 x값이 들어갈 때마다 나오는 이 로그 값 자체가 치역이에요. 근데 그 치역의 몇 배가 돼서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2배가 돼서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개형이 얘랑은 똑같아. 대신에 높낮이의 차이는 있겠죠. 맞아요? 2배가 된 거니까요. 함수값이. 그러니까 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원래 함수가 여기 튀어나왔다면 저 2배 된 함수는 이 치역이 몇 배가 돼서 나오는 거야. 2배가 돼서 여기서 찍혀서 나오는 거라서 개형이 이런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느낌? 그러니까 개형 자체는 얘는 그냥 2배가 된 거니까 저 기본 함수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이 소리야 지금. 그지? 그래서 왼쪽 함수를 그리면 함수가 그냥 이런 꼴이야. 됐어? 함수가 그냥 이런 꼴이야. 얘가 y는 2의 로그에 2의 x예요. 그냥. 됐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왼쪽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시켜드리려고요. 왼쪽. 일단 정역은 양수 쪽도 정역이 되고 0만 빠지는 거니까 여기 y축만 빠지는 거지. 여기 지금 위치가. 그럼 여기 다 그려줘야 되고 여기도 다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갖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 자, 함수. 수학은 함수를 공부하는 과목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함수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 중에서 배운 게 지금 딱 이 과정까지는 한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함수의 성질을 판단하는 도구 중에서 아직 수원까지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 확인하는 거냐면 이 함수가 혹시 대칭성을 갖는 함수인 건가 확인을 하는 거밖에 배우지 않았음. 오케이? 나머지 두 개는 어디서 배우지? 수투에서 배우는 거야. 미분이라는 것과 적분이라는 걸로. 알겠죠? 함수를 해석하는 도구야. 알겠지? 그러면 대칭성은 배웠다. 첫 번째. 다시 계속 누적 학습.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갑자기 그냥 마이너스를 먹으면 무슨 쭉 대칭? y축 대칭. 함수의 이름은 좌우가 대칭이어서 우함수. 됐어? 수상입니다. 기초예요, 기초. 됐지? 두 번째.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마이너스를 뱉어. 무슨 대칭? 기함수. 원점 대칭. 이름은 기함수. 됐죠? 이렇게 정리되는 거. 판단.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그냥 fx가 도로 나오는 거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는 거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 전자. 그냥 나오는 거지. 우함수란 얘기입니다. 즉 좌우 대칭이란 얘기고요. 오케이? 이 함수가 좌우가 대칭적이어서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게 데칼코마니로 찍혀서 나와. 이렇게. 알겠지? 돼? 그러니까 흰색만 있는 거는 이 함수고요. x제곱이라는 얘는요. 이 똑같은 그림이 오른쪽에도 그려져.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에도 그려지고 왼쪽에도 그려져. 초록색이 왼쪽 함수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괜찮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슨 관계죠, 제 현재는? 부분 집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됐죠? 부분 관계에 있어요. 여기까지 해석됐어? 끝. 여기서 남겨야 되는 것은 이걸 남겨야 돼. 연산적으로 같지만 함수가 다를 수 있어. 근데 그걸 체크하는 것의 가장 큰 기준은 뭐야? 무슨 조건을 체크하는 것? 진수 조건을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정의역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정의역이 완전히 다르면 애초에 같은 함수가 될 수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없다. 됐지? 주의. 근데 그러나 그건 달라. 결국엔 함수는 결국엔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연산을 해야죠.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다만 뭘 주의한다? 진수 조건 중요하다. 정의역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연산적으로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건 무리가 없는데 함수적으로 해석할 때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으니, 오케이? x값을 구할 때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이제 연산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나온 x값에 대한 모순점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누가 걸러줘야 되냐면 진수 조건이 걸러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이건 나중에 로그 방정식, 부등식 들어가면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이게 무슨 이론이랑 이제 연결되는 거냐면 지수함수 방부등식 풀 때 치환하면 범위 생긴다. 맞아? 제가 1교시 때 계속 떠들었던 거죠.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거야 이것도. 알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정리됐을까요? 여기까지? 돼? 자, 주의점은 이거야. 이거를 깔고 가야 돼. 이 생각을 깔고 가야지 이제 로그 함수가 설명이 돼요. 됐지? 다음 넘어갈게. 근데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의 역함수인데 네.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봐봐. 너가 여기다가 x값에다가 3 넣은 거랑 x값에다가 마3 넣은 거랑 값이 어떻게 나와? 같지? 그러니까 대칭이라고. 됐어? 오케이? 이거를 이제 바꿔서 역함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수함수랑 같이 엮지 마시고 이거 자체를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부분을 지금 방금 질문한 거예요. 사실. 알겠지? 그러면 그 왼쪽은 역함수가 없는 건가요? 왼쪽 건요? 아니 없다기보다는 그 잘 판단해봐. 이거 함수가 돼야 안 돼? 이건 함수가 되지. 예. 세로선 판별 맞아? 네. 교점 한 개씩 시켜. 두 번째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해서 대칭? 대칭이죠. 이거 대칭 시켜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건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왜 잘못된 질문이라는지 깨달았어? 이건 함수가 아닌데 왜 자꾸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됐어요? 넘어갈게. 그래서 그 이 부분에서 남겨야 되는 건 딱 이 정도입니다. 일단 주의하시라. 연산이랑 함수로 해석하는 건 자체가 달라.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이 정역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습관을 들여. 진수 조건을 체크하신다. 됐지? 이 정도. 평행이동으로 넘어가도 되나요? 일단? 평행이동으로 넘어갈게요. 평행이동 똑같아. 다를 게 없어. 평행이동 어떻게 했더라?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x 대신에 x-p 대시 y 대신에 y-q 대이. 자,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간다. 오케이? 네? 오케이. 끝.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로그 함수식은 어떻게 될까요? 로그 a의 x-p 그다음 y 대신에 -q가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대입된 거기 때문에 q를 넘겨서 여기가 플러스 q 처리가 됩니다. 되죠?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조건이지? 얘들아? 이게 이름이 뭐야? 위에 있어 밑에 있어? 밑. 그러니까 밑이잖아. 그제?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 없죠? 케이스 분류야. 알겠지? 자, 첫 번째 개형 보자는 거. 첫 번째 밑이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밑이 0과 1 사이일 때 밑이 1보다 클 때. 오케이? 잘 보세요. 밑이
두 개 그려드릴게요. 자, 1번, 2번. 1번, 2번. 됐어? 우리 2번 확인한 거지? 여기. 밑이 2니까. 그지? 그래프 배경 어떻게 됐지? 이렇게 넘어갔죠. 이렇게. 맞아? 이런 느낌. 됐어? 무슨 함수죠? 역시 증가함수. 이건 안 바뀌어. 2의 x제곱도 증가함수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밑이 0과 1 사이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된 녀석이랑 이렇게 된 녀석이 사이였잖아요. 지수함수는. 그지?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 1이니까. 맞아? y축에 대해서 대칭된 거잖아요. 맞죠? 얘도 약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이 x축, 그러니까 얘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그러니까 이 역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x축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이 거꾸로 갔을 때는 이 그래프랑 무슨 관계가 될까요? x축 대칭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됐죠? 오케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 2의 x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얘는 로그 2분의 1 x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밑이 2분의 1. 그리고 잘 봐. 그리고 내가 이걸 설명했더니 자꾸 겁을 내. 겁나. 왜 겁나냐면 나는 얘를 이거니까, 그지? 이거니까, 맞아? 얘를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맞아? 근데 이 사례를 보여드리니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맞아? 된다. 이건 잘 되는 거다. 알겠다? 정의역의 범위 따져보면 완전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알겠지? 이건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됐어? 그냥 맘 놓고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무조건 안 됐다가 아니라 이거 왜 안 됐던 거야? 얘 때문에 안 됐던 거니까. 오케이? 정의역 딱 체크해봤을 때 문제가 없다. 정의역이 같다. 그럼 그냥 자유롭게 계산하시면 돼요. 되죠? 이건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되는 거야. 다양하게 보여드릴게. 이것도 돼. 얘는 얻는 것까지도 될까요? 일단 이거 돼요. 다시 이렇게 이거 돼. 맞아? 얘 x분의 1이지. 이거죠. 이거 이렇게 바뀌죠. 돼요?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x가 그냥 0보다 큰 거지? x가 0보다 큰 거지? 정역이 같아 달라. 같아. 이러면 그냥 이 계산이 되는 거라고. 됐지?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거 등호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함수입니다. 됐어요?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그지? 얘는 얘랑 같은 거야 그냥. 됐지? 됐지? 이건 무리가 없는 거야. 문제는 어디서 생긴다고요? 정의역 확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됐어요? 주의점은 이거. 됐지? 자꾸 계산하시면서 자꾸 이제 좀 이렇게 확신이 안 드시는 분들은 자꾸 물어봐. 이거 이렇게 되냐?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같은 겁니다. 이건 잘 되는 거예요. 됐죠? 무리 없어요. 자, 일반적인 평행이동은 일단 설명이 다 끝났고요. 특수한 케이스 볼게요. 자, 무슨 버전이냐면 이거야. 지수함수에서 제가 가르쳤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지? 앞에 상수곱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지? 일단 수업 내용 복습하는 거 맞지? 맞아? 아무것도 안 떠오르신 분들은 진짜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는 거니까 복습 좀 해. 무슨 축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담당. 이유는? 저거를 2의 로그 2의 K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치면 얘가 식정리가 어떻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당연히 X축 K면 X축 평행이동 담당한다. 됐어요? 이게 약간 평행이동의 특수 형태잖아요. 이렇게 앞에 상수곱이 곱해져 있을 때. 돼요? 그러면 로그 함수도 약간 비스무리하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겠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있어.
평행이동은 이게 약간 일반적인 평행이동이고요. 특수한 거 보자는 거야. 특수한 건 이건 쉬워. 잘 봐. 저 y는 로그. 뭐 이렇게 설명할 게 많은지 모르겠네. 아우 씨. 로그 2에 자 kx 진수 안쪽에다가 제가 그냥 상수곡으로 곱한 거예요. 근데 봐봐라. 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k는 양수로 가정합니다. 우리 여기서 k 양수라고 가정했었어. 기억나니? k가 양수라고 가정했었어. 여기가 음수인 거는 생각 안 한다. 왜 안 하는 거지? 얘를 그냥 대칭시킨 거니까.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양수인 걸 가정하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되죠? 그럼 봐봐라. 얘 이렇게 쪼개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위의 함수는 밑에 함수랑 같아요? 달라요? 이건 같은 함수야. 맞아? 왜냐면 여기 지금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정의역이 뭐니까? 0보다 크다. 얘는 여기 보면 되죠? 정의역이 뭐니까? 0보다 크다. 이건 같은 함수예요.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이거 자체가 구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뭔가가 잘 안 될 거예요. 로그 함수가. 근데 뭐가 안 되는지를 결국엔 못 깨달아. 그리고 수능 보는 거야. 졸업하시고요. 재수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중요하다. 지금 돼? 그러면 봐. 진수 쪽에 앞에 여기 지금 K가 곱해져 있는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Y축. 평행이동 역할.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얘랑 얘는 무슨 축 대칭관계? 뭐에 대한 대칭관계니까. 그렇지. Y는 X에 대한 대칭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했던 그 X축 평행이동이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뭐로 바뀌니까? Y축 평행이동으로 바뀌는 거니까 당연하다라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특수한 케이스 체크하시면 됩니다.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조금 어렵지? 그때 k가 0보다 무조건 크다고 가정하고 한 거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이라서 한 번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대칭이동 시킨 거니까 생각을 안 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예제 좀 드릴게.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게 자꾸 생각이 나. 자, 봐. 첫 번째. 첫 번째 함수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함수입니다. 질문. 같은 함수일까요?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 틀렸어. 다른 함수. 됐지? 위쪽은 정의역이 뭐죠? 얘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라서 1, 3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이 부분이 정의역이야. 되지? 두 번째. 얘는 정의역이 뭐지? 얘가 양수이고 얘도 양수이다. 따라서 x가 3보다 크면 된다. 얘가 정의역. 됐죠? 얘랑 얘가 정의역이 달라요. 맞죠? 다른 함수예요. 오케이? 괜찮을까? 무슨 관계죠? 부분집합 관계야. 됐지? 굳이 따지자면 얘는 여기서밖에 안 그려져. 밑에 거는. 그치? 지금 완벽하게 이해된 거 맞지? 돼?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로그 함수는 정의역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됐죠? 제가 1시간 동안 계속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 설명 다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네 책 기준으로 좀 설명 좀 드릴게. 자, 4-2번 보세요. 박스. 자, 찬찬히 좀 읽어봅시다. 당연히 이렇게 봐야 돼. 그 역함수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원래 함수의 정의역의 역할을 했던 게 역함수가 되면은 그게 치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하고 치역이 바뀌는 구조죠. 맞죠? 그래서 거기 로그 함수 1번 보시면은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당연한 거예요. 왜요? 지수함수의 치역이 양의 실수였거든요. 이해해야 돼. 오케이? 자, 넘어가고.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야, 이거 지금 주의해야 된다.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즉 우리가 지수 방부등식 풀 때요. 얘를 t라고 치환하면서 이 범위가 지금 붙었던 게 이유가 뭐죠? 치역 범위가 0보다 크기 때문이었지. 근데 관찰해. 로그 함수는
치역은 실수 전체야. 맞지? 그러니까 로그 방부등식을 풀 때 똑같이 갈 거거든. 자, 로그 2x를 t라고 치환하자. 그런데 얘는 범위가 없어. 왜냐면 얘는 실수 전체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 괜찮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야. 로그 방부등식을 풀 때는 이 부분을 반복되는 부분을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얘는 범위가 없다. 됐지? 자, 방부등식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부분이야 이거. 됐지?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봐봐. 정점 얘기입니다. 정점 얘기. 맞죠? 뭐 때문에 당연해요? y는 x 대칭이니까 당연한 거야. 오케이. 자, 3번. 당연합니다. 아까 체크했어요. 밑이 이제 0과 1 사이면은 감소함수 형태. 이건 지수함수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형태.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쳐야지. 맞아? 정말 단순한 한 줄이지만 문제를 풀 때 결국에는 이 성질을 우리가 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4번. y는 x 대칭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좀 기억해놔. 자, 거의 대부분 이쪽을 물어보니까요. 일단 y는 x라는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직선인데 기울기 몇 자리이기 때문에 1자리이기 때문이야. 됐지? 기울기 1자리면 도형 한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뭐가 떠올라요? 봐봐, 이게 없잖아. 툭 치면 탁 건드려주는 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이 어렵죠. 오케이? 도형이 어려운 이유는 이거야. 네가 뭘 써야 될지 몰라서 아니야? 그지? 근데 툭 건드려주면 탁 나오는 뭔가가 이제 뭔가 사고 과정이 있으면 편할 거 아니에요. 기울기 1자리 나오면 도형에서 뭐 생각나야 됩니까? 직각이 흥변이야. 알겠지? 됐어? 니네 탄젠트 배우셨죠? 탄젠트는 기울기다.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 알겠지? 탄젠트는 기울기다. 기울기 1자리는 탄젠트가 1인 거지. 맞아? 그럼 여기 이루는 각도가 몇 도여야 돼? 45도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직각삼각형은 모두 다 뭐가 됩니까? 다 직각 이등변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겨야 되는 한 줄은 뭐야?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이걸 남겨야 되는 거야. 됐죠? 이겁니다.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역함수는 주제가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엔. 돼? 이게 수학과에서도 이미 경험했던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벙쪘어? 무리함수 지나가죠. 기울기 1자리 함수랑 지나가죠. 맞아요? 이거 기억나요? 지금? 이 문제? 기울기 1자리 함수랑 이렇게 지금 교점 갖다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함수가 무리함수랑 교점이 생기게끔 하는 K의 범위 찾아주세요. 문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 레벨 테스트 문제야. 반편고사 응용 문제 박혀 있어. 풀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무조건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로그 함수는 보통 기본 함수를 줘요. 마이너 루트 x로. 어떻게 구하죠? 일단 첫 번째 개형을 떠올려봐. K가 하는 역할이 뭐지? 무슨 쪽 평행이동? Y쪽 평행이동이니까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담당한다. 그치? 그럼 얘가 움직이면서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면 무슨 포인트부터 봐야 돼? 일단 접. 맞아? 접은 뭘 떠올려야 돼? 봐봐, 이게 없어. 진짜 수학이 어려워. 이게 없으니까. 접은 뭘 떠올려야 돼? 판별식이 0이다. 됐지? 됐어? 툭 탁 던져주면 뭔가 탁 튀어나오는 뭔가 그걸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를 지나는 직선? 원점. 여기를 지나는 직선. 되지? 이 사이에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K는 일단 0 이상. 동의하니? 여기가 원점이니까 0,0 지날 거 아니에요. 그죠? K는 0 이상.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찾아? 얘랑 누구랑 같다라고 나? 그렇지. x 플러스 k랑 같다고 놨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면 된다. 되죠? 그럼 또 이상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진짜 판별식을 풀라는 게 아니야. 양변 제곱할게요. 이렇게 되죠.
뭐야? 양변 제곱. 계산 틀릴 뻔했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2kx에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넘겨서 생각하잖아요. x제곱 더하기 자 2k 얘가 하나 넘어오는 거니까 빼기 1의 x 더하기 자 k제곱 맞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아? 뭐 판별식을 푸는 거랑 똑같아 그냥 알겠지?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왜 핸드폰이 떨어져? 주머니에 걸려서. D가 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지만 무슨 조건도 이용이 가능해요? 이거 필요 충분이야. 판별식이 0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중근, 필요 충분 조건이야. 뭐 식의 형태가 무슨 식을 갖는다? 완전. 그러니까 이것의 절반 제곱을 처리를 해도 판별식이랑 결국엔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2k-1의 제곱 빼기 4k 제곱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얘가 0이 되는 k 값을 고려하면 된다라는 뜻이야. 됐어요? 나중에 수학 2를 배우면 이 짓도 안 해요. 알겠죠? 이렇게도 안 해. 접선 중에 기울기 몇 자리 찾으면 되는 거야? 1자리 찾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판별식 없이 구하게 해주는 그 이론 자체가 미분입니다. 미분. 알겠죠? 나중에 수학 2 가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걸 활용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됩니까? 이렇게 해서 K값 결정하시고 K가 그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 맞죠? 근데 반편성고사는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요. 어떻게 꼬우죠? 교점의 개수를 명확하게 줍니다. 교점이 2개일 때.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니까 여기가 빠진 게 정답이지. 맞아? 대부분은 어디서 틀려? 오답이 제일 많은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만 써서 틀려 보통.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뒤를 안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만 체크하는 거지 애들이? 판별식만 체크하는 거야. 이걸 체크 안 하시더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다 그냥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됐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뭐 어떤 것들도 풀 수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소재고 이게 자주 나오는 소재인데 뭐만 바꿔서 주죠? 함수만 바꿔서 줘요. 자, 첫 번째, 이게 2차 함수면은 2차 함수와 기울기 1자리 직선이 만나는 상황을 주는 거고. 정말 많이 풀어봤지? 돼? 이게 뭐야, 이게? 직각이 등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근이죠, 근? 맞아요? 근. 알파, 베타 놓고.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맞아? 이런 메커니즘 가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이게 무리함수로 바뀌면 뭐인 거예요? 함수만 뒤집어지는 거고 직선이 만나는 상황은 똑같아지는 거지. 그럼 여기 상태에서도 여기 교점 자체가 하는 역할이 근. 맞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다시 무슨 삼각형? 이게 직각이 등변. 여전히 1대 1대 루트 2를 또 쓸 수 있는 상황. 맞죠? 로그 함수로 바뀌었습니까? 똑같아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있다. 근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이제 밑이 똑같은데 교점이 두 개에서 만난다. 그럼 무슨 상황인 거죠? y는 x라는 직선이 있을 때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이 녀석의 역함수가 어떻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이렇게. 맞아? 네?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파 콤마 알파. 여기는 베타 콤마 베타. 됐죠? 이게 지금 지수함수. 이게 2의 x제곱이라고 5 정도로 놔주죠. 5의 x제곱이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는 로그의 5의 x. 돼요? 그러면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 그렇죠. 이게 다 직각이 등변이라서 무조건 1대 1대 루트 2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잘 기억해놔. 됐습니까? 뭐만 바뀌어요? 함수의 소재만 바뀌고요. 물어보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봐. 그러면 얘 보면 또 떠오르는 게 있어? 계속 연결하자. 가지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 얘랑 얘가 하는 역할이 뭐야? 이름. 교점 x좌표니까. 근. 다시 물어볼게. 근.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뺀다. 곱셈공식 변형이고요. 합
합과 곱을 생각하는 것은 근각의수 관계. 여기까지가 종합 세트 한 세트인 거예요. 대체 풀이가. 돼? 요 정도 풀이를 할 수 있니? 고등학교 1학년 3월달에 올라가자마자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아마 문제 21번 정도에 이 그림 박혀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3월달 모의고사에 무조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함수가 뭐로 바뀌죠? 2차 함수에서 뭐로 바뀌어요? 지수로그 함수로 바뀌어요. 이 그림 박혀 있을 겁니다. 지수로그 함수. 맞아요? 계속 나오는 소재야. 알겠지? 진짜 잘 나오는 소재고 수능에서도 거의 매년 나오고요. 오케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설명이 좀 길었는데 어디까지 설명했죠? 아무튼 4번이 중요하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좀 잘 챙겨 놓으세요. 알겠죠? 두 가지. 길게 일자직선 나오면 그냥 직각이등변을 떠올리면 돼. 그리고 비율, 어떻게 비율을 써야 될까? 그것만 고민하면 돼. 두 번째, 탄젠트는 기울기다. 외우세요. 그냥 이해 안 되면. 알겠지? 탄젠트는 기울기다. 외우세요. 자, 밑으로 갈게요. 로그 함수 최대 최소. 너무너무 쉬움. 로그 함수는 개형이 몇 종류밖에 없다. 두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여전히 증가함수이고 여전히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세팅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의역이 세팅이 되면 개형 보고 누가 봐도 여기가 최소값, 누가 봐도 여기가 최대값. 이건 지수함수랑 똑같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 기본형은 너무 쉽단 말이야. 로그 함수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정의역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잡혔다. 그럼 누가 봐도 여기가 최대값, 누가 봐도 여기가 최소값.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어려움 없이 처리가 가능하니까 뭐가 중요하죠? 치환하는 게 중요하지. 치환 여전히. 맞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 로그 2의 x 이거를 t라고 치환하는 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로그는 t로 치환될 때 범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기억해달라는 얘기야. 됐을까요? 문제 볼게요. 뒤로 넘겨봐. 설명은 충분한 것 같고 뒤에 이제 유형 볼게요. 오늘은 로그 방구등식은 안 할 거야. 오케이? 그때처럼 로그 최대 최소까지만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 오시면 그때 이제 방구등식 해서 끝낼게요. 자, 412번이다. 자, 함수가 주어져 있다. 시간 지금 빠르게 드릴 테니까 빨리 계산해봐. F1이 3이다. 뭐 하시면 될까요? 대입하시면 되죠. 오케이. 대입해서 계산 빨리 해보세요. 계산했어요? 시간 더 드려야 되나? A값 뭐 나와요? 2. F 0값 뭐 나와요? 노노노. F0이 0이 나올 리가 없지. 로그 함수가 원점을 안 지나니까 0,0이 나올 리가 없죠. F0 얼마 나옵니까? 1 나오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지금 0,1 지나는 거죠. x가 0일 때 y가 1 나오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5가 얼마지? 5.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정답이 2,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얼마가 되는? 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요 값이 3 나온다 이 소리지. 맞아? 돼요? 그러면은 로그 a에 1 집어넣으면 여기 4죠. 맞아 이렇게.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2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3 나오잖아. 맞아요? 여기 좀 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로그
a에 이게 2의 제곱이잖아. 돼? 근데 이게 지금 2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돼요? 그럼 얘가 2의 1이면 되는 거죠. 됐어? a가 2인 거죠. 그 다음은 그냥 이제 점 대입해가지고 0 집어넣고 가, 5 집어넣고 가. 그냥 계산. 약간 이런 느낌. 넘어갈게. 다음 문제입니다. 자, 유형 2번 볼게요. 그 같이 좀 읽어볼게. 1번부터 좀 볼게요. 얘들아 잘 가. 자, 이건 칠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주어진 함수 자체가 밑이 a분의 1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진수 부분 들어가는 것도 이거 되는 거 맞습니까? 돼요? 지금? 그 다음에 a 자체는 지금 범위가 어떻게 돼 있다? 이거 잘 따져야 돼. 밑에 범위예요. 0과 1 사이다. 그럼 잘 봐. 얘가 0과 1 사이면은 얘는 1보다 큰 거 맞니? 동의하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개형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맞는 거 맞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아니지. 로그 함수잖아.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맞지? 네?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 되기 전이니까 점근선은 여전히 이렇게 걸릴 거예요. y축. 됐죠? 이 상태로 놓고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자, 1번. 로그 a의 x와 일치하니? 뭐만 따지면 된다. 일단 계산상 얘가 로그의 a의 마이너스 1, x의 마이너스 1이라서 계산상 로그 a의 x가 되는 건 무리가 없어요. 오케이? 뭐만 따지면 돼. 정의역만 확인하면 돼. 정의역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은 함수. 됐지? 1번 참. 자, 2번 1,0을 반드시 지나니? 1번에서 얘가 되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럼 x 및 a 값에 관계없이 진수 값이 1이면 값이 0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충분히 이해되고 있죠? 자, 3번. 그래프의 점근선은 직선 x는 0이다. 점근선 y축 맞습니다. x는 0. 4번. x가 0보다 클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거든요.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개형이 이거 맞아? 잠깐만. 아이고, 개형을 잘못 그려드렸네. 여기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얘랑 같은 함수인 거 맞지? 맞아? 여기서 해석을 해야 돼. 여기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은 함수잖아요. 아, 지금 이거 뒤집어진 게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얘 값은 1보다 큰 거 맞는데요. 지금 정의역이 지금 x가 아니고 x분의 1이라서 실제로 x가 2분의 1일 때는 이 진수값으로 입력되는 값이 2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잘못 해석한 거고 얘랑 얘가 같은 함수니까 우리 여기서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a 값 자체의 이제 위치가 0과 1 사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4번이 아니야 일단은 감소함수 형태가 맞고요. 그래프 개형은 얘가 맞아요. 지금 됐지? 1번, 2번, 3번 체크할 때 감소인지 증가인지는 필요 없지. 오케이. 자, 5번 체크하겠습니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확인해. 양의 실수 전체 집합. 또 다른 말. 정의역은 이제 무슨 조건이랑 같다? 진수 조건. 됐지? 진수 조건 체크하는 거랑 같다.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전체 집합 나옵니다. 되죠? 정답은 4번. 4번이 아니에요. 418번 볼게요. 418번. 자, 다음의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n 더하기 n을 갖다가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지. 봐봐라. 그 식을요 보세요. x 앞에 몇 곱해져 있어요? 2 곱해져 있죠. 2x잖아요. 그죠? 그럼 뭐로 묶어야 돼요? 2로 묶어야 돼요. 이거는 지수함수랑 똑같아요. 2로 묶어서 안쪽을 뭐라고 봐야 돼? x 플러스 2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이게 원래 기본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일로 넘어갈 때는 x 대신에 뭐가 대입된 거죠? x 플러스 2가 대입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이게 m 값이 이해되지? 지금 요 앞에 개수로 묶어야 돼 해석하실 때. 자, 두 번째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쪼개야지. 그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봐봐. 여기서 계산 더 돼 안 돼? 돼요. 진수 곱이에요. 뭐로 쪼개? 네, 덧셈으로 일단 쪼개. 그럼 로그 2에 2 더하기 해가지고 1 더하기 로그 2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러면 다시 따져야 되는 건 이거야 무조건. 맞아? 내가 연산으로 이렇게 된 거는 확인을 했는데 이게 같은 함수가 되는지는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얘랑 얘가 같은 함수가 안 되면 이거 쪼개는 거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그지? 근데 문제가 없어. 여기서 진수 조건 체크하시면 얘가 0보다 큰 건데 2 곱하기 얘가 0보다 큰 거면 이게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정역 같아요. 됐죠? 같은 함수가 맞습니다. 되지? 무리가 없고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되죠? 그래서 y축으로는 1만큼이니까 n값이 1 나와요. 1 빼기 2라서 정답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자 55분에 쉴게. 자 422번 잠깐만 보자. A, B, C 대소관계 비교하는 건데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대소관계 비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 개형에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보세요. A도 그렇고 A는 여기를 지금 6이라고 봐도 되죠? 맞아요? B는 로그의 2분의 1에 여기 제곱 얹으면 25분의 1. 자 C는요 로그의 2분의 1에 마이너스 3 얹으면 27분의 1. 맞니?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밑이 얼마짜리야? 2분의 1짜리죠. 개형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일단은 이게 점근선일 거고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야 이렇게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감소함수 맞아요?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는 거 맞겠지? 여기 로그의 2분의 1이니까 맞아? 맞아? 거기 힘들지? 자 x축 걸어볼게요. 이렇게 아씨 x축을 너무 위쪽으로 걸었어. x축 이렇게 걸어볼게. 여기가 얼마지? 무조건 1이야. 정점이잖아. 됐지? 그럼 봐봐. 정의역을 비교하면 되는 거야. 됐지? 됐어요? 정의역이 6인 거는 저 끝에 있어. 여기가 6이야. 그럼 6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뭐 나와요? 어디 찍혀서 나와? 여기 찍혀서 나오지? 맞아? 이게 현재 A. 뭐 하는지 알겠어요? 두 번째 25분의 1은 1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25분의 1이 커요? 27분의 1이 커요? 25분의 1이 커요. 그러니까 25분의 1을 이 정도로 잡으시면 여기서 튀어나온 함수값이 b가 되고요. 27분의 1은 얘보다도 작은 수예요. 그래서 27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c예요. 그럼 명확하게 대소관계가 구별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이렇게 따지면 된다. 따라서 대소관계는 A가 제일 작고요, B가 그 다음 작고요, C가 제일 큽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A, B, C 순서. 괜찮지? 자 넘길게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이 교시 때 봅시다. 다음 교시 때 봅시다. 오늘은 최대 최소까지만 할 거니까 요 55쪽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안 하고요. 유형 8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쉽게.